원피스가 최종장을 향해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 밀짚모자 루피는 세계 3대 균형 중 칠무의 공석을 혼자 맞추고 있던 닥터 베가펑크를 에그헤드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세계 정부는 베가펑크를 죽이기 위해 원피스 최초 오로성이 하계로 내려와 직접 싸우려고 준비하며 그를 호위하는 해군대장 키자루까지 에그헤드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피스 최종 보스가 될 세계 정부의 핵심 세력 9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정부의 오른팔 해군본부. 해군본부는 세계정부의 하위 기관이지만 해군 원수의 명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해군 원수에게 명령을 하는 상관은 세계정부 오로성입니다. 해군은 과거 최강의 사나이라 불리던 흰수염 해적단과 정상결전에서 승리하는 업적을 세울 정도로 사왕 단일 세력으론 이기기 어려운 집단입니다. 해군의 핵심 전력 중 3대장으로 불리는 해군대장 키자루, 후지토라, 노쿠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 원수 아카이누, 여기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해군에 소속돼 있던 전설, 거프와 생고쿠, 그 밑으로 수많은 중장들과 해군 병력이 있습니다. 해군 3대장은 정상결전만큼 포스를 보여주진 못하지만 그들의 전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를 먹은 능력자로 엄청난 스피드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후지토라는 중력을 다루는 능력자로 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숨 능력자 로쿠규는 와노쿠니에서 샹크스 폐왕색에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원피스 세계관 방어력 최강 루나리아 종족 킹 몸에 뿌리를 박아 영양분을 뺏는 모습을 보이며 한번 방심하면 신체 영양분을 그에게 모두 뺏기게 됩니다. 마그마 능력자 해군 원수 아카이누 명구는 신체를 녹이는 막강한 살상력을 보여줬습니다. 무장색으로 아카이누 마그마를 막는다 해도 뜨거운 온도 자체를 막을 순 없습니다.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악마의 능력 2개를 가지게 된 검은수염 티치는 해군과 거래를 위해 기다리던 중 대장 아카이누가 오는 걸 보자마자 도망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마그마 능력을 다루는 아카이누 전력은 단독으로 사왕과 1대1 대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 전성기가 지났지만 과거 전설로 불리던 거프와 생고쿠, 최근 거프는 자신의 제자 코비를 납치한 검은수염 해적단 본진에 쳐들어가 갤럭시 임팩트로 기습하는 모습에서 그가 왜 전설인지 증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해군대장이자 현재 검은수염 해적단 간부로 활약하는 후자는 일격에 제압하는 등 전성기와 비교하면 많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군대장급 전투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밖에 억대 현상금이 걸린 해적을 제압할 수 있는 수많은 중장들도 있습니다. 세계정부 최고 권력자 오로성, 세계정부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오로성 5명, 그들은 각자 과학방위, 농무, 법무, 재무, 환경 등 담당하는 분야가 나뉘어있고 세계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로성은 원피스 연재가 진행되는 동안 전투를 보여준 경우는 없지만 최근 성지 마리조아에서 자연계 능력자 사보를 공격하여 치명타를 성공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루엣만 나왔지만 동물계 능력자처럼 변신해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가펑크가 공백의 백년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로성은 과학방위 무신 제이가르시아 세턴을 에그헤드로 보냈습니다. 세턴은 그곳에서 조이보이의 능력을 가지게 된 루피와 싸우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로성은 오하라 사건이 발생했던 22년 전 모습과 현 시점 모습에서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신 니카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고대 왕국과 싸운 20인의 왕 중 릴리 여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오로성은 나이가 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강의 인류 세라핌, 닥터 베가펑크의 걸작이라 평가되는 최강의 인류 세라핌, 과거 세계 3대 세력으로 불리던 해군 본부, 사왕, 칠무회. 하지만 레벨리 회의에서 칠무회 제도가 폐지되었고 빈자리를 세라핌으로 채운 상태입니다. 세라핌은 원피스 방어력 최상급, 루나리아족 혈통인자, 그리고 칠무의 혈통인자, 마지막으로 칠무의 전투 스타일에 맞춤 악마의 능력까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선 아직 성장 중이라 빼어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방어력 측면에선 사왕 검은수염 티치, 그리고 밀짚모자 루피와 조로의 공격을 정통으로 맞아도 하나의 상처도 입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라핌은 1세대 칠무회를 모델로 총 7대가 공개되었고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라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건순위 최상단에 오로성이 있어 베가펑크가 세라핌에게 명령을 내려도 오로성의 명령 순위를 이길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성은 확실하게 베가펑크를 제거하고 세라핌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강의 인류 세라핌은 한 대를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언급이 있어 쿠마를 모델로 만든 파시피스타처럼 양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배신이 확정되면서 추가적인 세라핌 제작과 업그레이드는 어려울 것입니다. 섬 하나를 박살내버린 마더프레임,
베가펑크가 세계정부에 제공한 마더프레임은 세계정부 실세 이무의 요청으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타겟은 마리조아에서 가장 가까운 루루시아 왕국이었고 그곳은 마더프레임의 공격 한 번에 섬 전체가 소멸되었습니다. 지금껏 원피스에서 공개된 어떠한 무기보다 강력했으며 해왕류를 컨트롤하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의 능력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의 위치만 알면 세계정부는 마더프레임으로 지워버릴 수 있어 오르성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그 힘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면 긴 싸움의 종언을 맞이한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고대병기 플루톤의 설계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라노스의 설계도가 있어 베가펑크가 마더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과학연구 비용과 에그헤드를 제공해준 것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세계정부를 위해 움직이는 CP-요원, 정의의 이름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CP-요원들은 해군이 처리할 수 없는 은밀한 작전과 암살 및 불법 거래 등 다양한 것을 물밑에서 작업하는 집단입니다. 워터7에서 니코로빈을 생포한 CP9과 천룡인의 방패로 불리는 CP0가 대표적으로 등장했고 이 밖에 CP5, 7, 8도 있습니다. CP-요원들은 세계정부의 명령이라면 목숨도 거는 인물들입니다. 와노쿠니에 파견되어 있던 CP-요원에게 밀짚모자 루피가 카이도와 전투에서 죽을 수 있게 방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전에 성공하면 엘리트 요원 한 명을 잃게 되지만 세계정부가 그토록 경계하던 루피의 고무고무 능력 각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CP0 한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이 밖에 CP 요원들은 세계정부의 명령에 목숨을 거는 인물들이 모인 집단이고 이런 엘리트 집단을 만들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살인기술을 가르치고 단련시켰습니다. 세계정부 전력 중 가장 막강한 전력은 아니지만 어디든 위장 잠입해 결정적인 순간 세계정부를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집단입니다. 신의 기사단 창조주의 후에 천룡인조차 처벌할 수 있는 신의 기사단 CP0가 천룡인의 방패라면 신의 기사단은 세계정부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명군 드래곤이 신의 기사단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들의 전투력이 막강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인물은 과거 갓벨리에서 활약한 피거랜드 갈링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현재 에그헤드로 향하고 있는 제이가르시아 세턴과 함께 신의 기사단 인물들이 몇 명 함께 동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정부 3대 기관 대감옥 임펠다운 해군이 해적들과 각종 범죄자들을 잡으면 해저 대감옥 임펠다운으로 보내는데 그곳은 독 능력자 마젤란이 근무하고 있어 지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임펠다운에 근무하는 다른 간수장들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지만 독 능력을 사용하는 마젤란은 차원이 다른 강자입니다. 원피스 일부 임펠다운에 쳐들어간 밀짚모자 루피 그리고 검은수염 티치를 독 능력으로 죽음 직전까지 만들었습니다. 만약 루피를 도와주던 봉쿠레와 이방코프가 없었다면 루피는 임펠다운에서 죽어 원피스는 끝났을 것입니다. 검은수염 티치도 마젤란 히드라의 해적단 전체가 공격받아 전멸당할 위기였지만 간수장이던 비에시루가 해독제를 챙겨주며 배신했기 때문에 살았지 만약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티치 또한 임펠다운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 마젤란이 임펠다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활동했다면 거프를 제외한 모든 해군 중장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해군 원수를 은퇴한 콩 전군 총수 역할을 지내고 있는 콩은 거프가 전성기를 보내던 시기에 해군 원수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전성기가 한참 지난 인물이지만 엄청난 팔근육을 보면 결코 약할 것 같지 않고 그가 해군 원수를 지냈던 시절 라인업을 보면 전설의 해군 3인방 거프 중장, 추루 중장, 생고쿠 대장 그 밑으로 중장 사카지키, 쿠잔, 볼사리노가 있어 엄청난 화력을 보이던 시절입니다. 현역에서 은퇴한 거프가 엄청난 강함을 보인 것처럼 정군을 통솔하는 콩의 전투력도 충분히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정부 창조주 이무 세계정부 최고 권력자 오르성을 무릎 꿇게 만든 이무는 800년 전 세계정부를 세웠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살아있는 20인의 왕 중 한 명입니다. 이무는 조이보이 그리고 첨단 기술을 가진 고대왕국과 20인의 왕들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주역 중 한 명입니다. 이무 또한 오르성처럼 변신하는 모습이 잠깐 등장했고 꼬리 같은 걸로 코브라 왕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무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년 만화 특성상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무 또한 굉장히 강한 전투력을 보유했을 것이고 악마의 능력도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피스가 완결을 향해 가는데 현재 세계정부 세력을 보면 아무리 인매광 루피가 모두를 이끌고 쳐들어가도 이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